네. 지금도 관제가 아직 남아있는데 다 끝났습니까? 뭐 이혼이나 그런 소송이? 이혼은 끝났고요. 네. 집이 아직 걸려 있어요. 집은 근데 그것 때문에 관제가 있을 건 없는데. 그리고 그 안에 저 만나고 나서 누가 돌아가셨어요, 집안에? 집안에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어요. 초선 그러니까 우리 상문이 들어서가지고. 할아버지, 우리 막내 할아버지의 부인. 음. 우리 선생님이 그게 있어요. 뭐 한 1년 6개월 만에 저를 또 만나셨는데, 그냥 오늘 그렇게 합시다.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 궁금한 거 나한테 확인받아 가는 거예요. 아, 네. 이 얘기는 뭐냐면, 본인이 다 느끼고 답을 내려놓고 아직 정답을 본인이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거거든요. 그냥 어떻게 해야겠다고 다 이렇게 결정을 보시고 나름대로 지금 학원이 안 되니까 나한테 재차 물어보러 오신 걸로 칠게요. 연세는 어떻게 돼요? 저가 66년생이에요. 어디로 다 드셨어요? 예? 나이를 어디로 다 드셨어요? 생일 달만 얘기해 보세요. 예? 생일 달만 얘기해 보세요. 5월. 음, 음력 5월. 그러니까 외로운 팔자고요. 혼자가 사셔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또 그럼 양띠시잖아요. 아니요. 말띠. 말띠 60 되셨잖아요. 네네. 이게 60이 안 되어 보여서 아, 연세를 진짜요? 어디로 고맙습니다. 아니 정말 그래요. 궁금한 거 뭐예요? 아, 제가 이제 부산 와가지고 엄마를 모시기로 했는데요. 네. 지금 일단 모시려고 4월 달에, 그러니까 이번 2년 넘게 병원에 계셨어요. 어머니 엄마 45년생. 뭐 아침부터 좋은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항상 준비는 하고 계세요. 아, 형제 중에 남자 형제가 있습니까? 네네, 있었어요. 큰아들이 몇 살입니까? 우리 아들은 03년생. 아니 본인 아들이 아니라 아, 우리 선생님의 형제들 중에 남자가 있냐고. 69년생이었어요. 기후생 닭비. 왜냐하면은 부모님의 명은 그 집안에 장남이 가지고 있거든요. 맞아요. 근데 갔어요. 언제 가셨어요? 지금 거의 15년이 넘었어요. 그러니까 그러면 또 다른 아들은 없어요? 없어요. 그러니까 참 선생님 어머님도 목숨 같은 아들을 가슴에 네. 담았으니. 네. 그래서 치매 오셨어. 근데 금년에 그럼 어머니를 지금 모시고 병원에 계신 요양병? 병원에서 지금 이번 31일 날 퇴원시켜서 집에서 모시려. 지금 제가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. 근데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. 그냥 병원에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병원에 가면 자꾸만 나하고 같이 갔었으면 좋겠다 그래서. 그거는 병원에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다 그 얘기 하시지. 병원에서 나오고 싶어 하고. 근데 집에서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 다니시면서 왔다 갔다 왜 내가 그거를 갖다가 안 하셨으면 싶어 하는 게, 며칠이고 이렇게 나와 계셨다가 다시 병원에 들어가시는 그런 거라면 모르지만 계속 같이 계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어머님이 24시간 볼 수는 없잖아요. 근데 금년에 외람되지만 아마 어머님이 떠나실 확률이 아마 90% 이상일 거예요. 근데 어디 뭐 일을 하시잖아요. 지금 저희 집을 법인으로 바뀌어서 제가 그 일을 보고. 문서는 들어있으니까 그런 거는 괜찮고요. 근데 어찌됐든 하시는 비즈니스가 있으시니까 어머니만 계속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. 그쵸. 근데 어머님이 거의 떠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. 그때 돌아가시는 줄 알았거든요. 2년 전에 병원에 입원하셨어요. 그때 막 섭식장애 오고 막 그래서 완전히 돌아가시는 분처럼 말랐었어요. 아무튼 금년에 어머님이 떠나시는 거는 거의 확실합니다. 그래서 제가 병원에 그냥 계셨으면 좋겠다고 우리 여동생하고 지금 그거 물어보러 온 건데, 동생하고 너무 안 맞아요. 지금 어머니 댁에 같이 있는데. 아, 동생분이? 네, 동생이 원래 결혼 안 해서. 동생은 몇 살입니까? 원숭이띠예요. 58이네요. 58년생.
우리네 자식들의 안 좋은 운세가 음, 항상 보면 부모를 칩니다. 음, 그러니까 만약에 남동생이 살아있으면 기후생 쉬운 일곱이 되는 거고요. 음, 또 지금 엄마 집에 계시는 동생분이 무신생 전납이 원숭이 띠거든요. 음. 그러니까 그 두 동생분의 운세들이 되게 안 좋아요. 물론 떠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. 그러니까 그런 운세들이 어딜 가냐면 부모를 쳐요. 거기에다 또 부모, 어머니 집에 동생분이 계시는 거라면서요. 네. 그 집에 지금 동생이 내가 아무리 봐도 정신이 바르지가 않아요. 당뇨도 오고 그런데 고양이만 왜 캣맘 하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정신이 전부 다 팔려가지고 가만 보세요. 집안 내력이 정말 무당들 관세알지 못하는 집안이에요. 선생님 음, 친정이. 그리고 또 이혼을 하셨지만 그 시댁 쪽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좀 조상이다, 조상신이다, 좀 존중하고 사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. 그러니까 동생분도 아마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을 네. 거예요. 은둔하고 있을 건데, 그러니까 제정신은 아니겠죠. 옳고 바른 성격을 가지고,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고, 그런 사람한테 어머님이 나오신다? 그 집에 있는다? 그래서 그게 제일 그리고 무서워요. 또 동생은 고양이를 이뻐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머니는 질색을 할 겁니다. 아니 이뻐는 하는데 지금 집에 고양이가 5마리. 그러니까요. 그거는 어머님이 좋았을 때, 건강했을 때 그러니까요. 이뻐하고 좋아하는 거지, 지금은 어머님이 당신 정신을 좀 놓은 상태에서 그건 아닐 거고, 아무튼 집에 나오시는 것보다 아마 병원에 계시면 그래도 더 오래 가시겠지만 집에 와 계시면 아마 더 떠나실 시간이 짧아질 겁니다. 진짜 제일 무서워요. 그리고 걔가 돈을 가지고 있어요. 옛날 엄마 때 전부 그거 그, 해가지고 아니, 그, 회사를 돈은 자기가 갖고 있겠다 아니, 이런. 그니까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어머님이 혹여라도 떠나시게 되면 아마 분쟁이 선생님하고 많이 있을 겁니다. 저는 뭐 하면 뭐 분쟁이 있을 거 뭐 있나 지하고 나밖에 없는데 난 이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. 그 사람은 쓰지도 못하면 더 지가 다 갖고 있으려고 할 겁니다. 쓰지도 못해요. 못해요. 네. 그러면도 다 안 갖고 써요.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아무튼 어머님은 결론을 낸다면 어머님은 나오시는 것보다 그냥 병원에 계시는 게 낫고 혹여라도 나오시더라도 뭐 길면 한 달, 짧으면 뭐 한 보름 정도 이렇게 계시다가 다시. 근데 또 그 나오셔가지고 집이 아무리 싫든 좋든 집이 편하잖아요. 근데 다시 그 들어가시라고 하면 그게 또 그것도 이제 부모도 그렇고 자식인 선생님도 그렇고 그게 또 마음이 아프실 거니까. 음, 아무튼 이래저래 한번 부딪히시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겁니다. 또요. 제일 무서워요. 그게. 우리 아들이 지금 일산에 있는데 동국대 여기로 와 있어요. 엄마를 생각해서 지가 그렇게 했는지 지금까지 말 안 하다가 이혼한 거 얼마 음. 전에 얘기했거든요. 어떻게 그걸 갖다가 아들인데. 군대 갔어. 아, 군대에 있는데 그리고 안 군대에 보냈어. 있어도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은 거는 알죠.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알고 남보다 있었어. 못하다는 네. 남같이 지낸다는 건 알고 있었기 음, 때문에. 아, 동국대 들어갔어요? 네. 그래서 지금 친정에서 통학을 하고 있어요. 음. 그래서 집을 얻어줘야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. 그럼 어머니하고 동생은 그럼 일산에 계신 거예요? 아니요. 그, 저는 지금 여기 구서동. 아, 구서에 계신 네, 거고 구서동. 선생님은 일산하고 부산을 네네. 왔다 갔다 하시는 거고. 거의 안 가요, 일산 이제. 근데 음. 집 팔리면 갈까 싶은데 집도 안 팔리고 전 애 아빠가 그 돈 아니면 안 판다는 식의 계속 눌러 잡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대해서 선생님이나 이혼하신 남편분이나 네, 같이 공동 그러니까 등기. 그래서 그것도 관제라는 거예요. 아, 어찌됐든 헤어진 남편하고의 공동 소유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선생님 명의로만 돼 있다면은 금년 여름쯤 되면 아마 매매가 될 건데 음, 아이 아빠는 그러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? GT예요. 경자생 네. 66이네요.
참 그렇게 안 맞는 사람을 골라서 그렇게 그러니까요. 참 안 저는 맞아도 그리 안 맞는 분. 근데 그분은 그 고집스러움이 있습니다. 음. 아마 집을 조금 조정해서 요즘에 분위기도 그렇고 시국도 어렵고 그러니까 '내가 이 가격 받아야겠다.' 이거보다는 조금 이 지금 좀 다운을 하셔야 될 그러니까 거예요.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 없이 그래야만 아마 매매가 될 것 같아요, 음. 그 부분도. 그러니까 조금 음. 다운을 하라 하세요. 말 벌써 얘기했는데 조정을 해서라도 빨리 해야지 이렇게 질질 끌고 있으면 어떡하냐고. 이쪽 오르면 저쪽도 오르지 당연한 거 아니냐고. 거기도 집 구해야 될 거 아니냐고. 그런데도 아무튼 그거는 선생님 목으로만 돼 있다면은 5-6월 정도 음. 되면 매매가 될 텐데 아저씨까지 들어가 있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. 또요. 저희 아들 괜찮을까요? 제가 혼자 데리고 있어요. 근데 뭐 이름은 아빠 이름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아마 살기는 아빠하고는 안 살 것 같아요. 아빠하고는 안 살 거예요. 아빠를 음. 닮아가고는 있지만 아빠를 되게 싫어합니다. 엄마하고 그러겠죠. 엄마하고 같이 있겠죠. 근데 앞으로 그리고 아이가 나이답지 않게 진득함이 있어요. 맞아요. 그 부산 사람이 아저씨도 부산 사람입니까 그럼? 예? 애들 아빠도 애 아빠도 아니요. 저 원래 옥천 사람. 충북. 아무튼 아이가 진득합니다. 나이답지 않게. 음. 어른스러워요. 그래서 아침에 통학을 새벽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동국 경주까지. 그래서 아. 제가 고민스러운 게 저 집이 팔리면 인제 3 년이 남았고 1년 끝나고 군대를 가서 지금 아직 4월 7일 날 4월 9일 날 제대를 해요. 음. 아직 안 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. 주말에는 부대 들어갔다가. 음. 그래서 쟤를 생각하면 3년 더 있어야 되니 저쪽이 팔리면 경주에다 집을 작은 거라도 하나 얻어서 통학을 그게 시키고 낫죠. 그게 저한테 온 때에 아니 괜찮을지 문서원이 그게. 들어 있으니까 아 그래요? 괜찮습니다. 음. 그리고 그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. "인생은 60 부터라는 말." 음. 아마 선생님 한 58 쯤에 저를 찾아오셨던 것 같은데 음음음. 아마도 그때도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나 싶어요. 아마 선생님이 60 되셔야 편해지실 거라고 말씀드렸을 건데 아마 이제 60 되셨잖아요, 유야무야. 상반기가 지나면 하반기부터 운세가 굉장히 좋습니다. 나 너무 아무튼 고맙습니다. 기대하세요. 또 찾아봐야 되는 게 이제 저 오지 말고 전화해요. 언제 왔든 아무개라고 아니 하면은 뵙고 싶었어요 저는. 저는 이렇게 또 화면으로는 보지만 음 유튜브로 자주 오면 계속 보거든요. 그래서 고맙습니다. 뵙고 싶었어요.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랬더니. 저도 선생님. 일산에 생애 첫 집을 장만했거든요. 아. 풍동이에요. 진짜요. 그러니까 동국대 병원 건너편이라고 보시면 아. 돼요. 그래서 음. 타운하우스 그쪽에 하나 있는데 언제 일산 오시고 하긴 거기다 집을 사 놓고 많이 못 가요. 부산에 와야지. 또 서울 그러게요. 강남 개포동에 음. 있어야지. 일산에 지 그러니까 음. 아무튼 서울이건 일산이건 부산이건 언제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 한번 봬요. 저는 살고 싶은 데는 일산이더라고요. 거기가 나쁘지는 않아요. 그리고 또 제가 왜 일산을 갔냐면은 음. 제가 원래 경기도 고양시 네 출신이에요. 알아요. 들었어요. 그래서 저도 무당이 되고 내림받고 3년 만에 고양시를 떠났다가 음. 지금 16 년, 17년 만에 다시 들어가는 격인 거죠. 그렇다고 뭐 거기 법당이 옮겨진 게 아니라 그냥 사는 집만 거기다 준비를 한 거죠. 그래서 그 생각도 아들이 졸업하면 아들도 그쪽이 전부 터가 있으니 졸업하면 다시 일산으로 돌아갈까도 생각을 하는 중이거든요. 그것도 괜찮습니다. 근데 일단 아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아들 근처에 계시는 게 낫잖아요. 그쵸. 그리고 그래서 또 문서운이 있으니깐 근데 그 집은 쪼끔 일산 거기는 조금 다운하셔야지 나갈 것 같아요. 제일 무서운 건 저희 아버지가 제가 원래 부산 사람이고 부산의 시내 쪽에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을 법인으로 바꿨어요. 그래서 지금 엄마하고 나하고 우리 여동생이 3 명이 법인
그 주주가 돼 있는 상태. 그래서 제가 건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죄송하지만 어머님 분명히 금년에 떠나실 거예요. 그러다 보면 동생분하고 그 부모님의 그 재산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분명히 법적으로 다투실 일이 있으실 겁니다. 그거 미리 대비하세요. 그거 뭐 생각 안 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동생분이 예사 사람은 아니에요.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맞아요. 사람이에요. 말로 뭘로 이길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뭐 그 어머니의 금전적인 거를 그 친구가 동생이 관리하고 있다면 막말로 넌 이거 먹고 나는 건물 이거 먹을게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갈라져야 됩니다. 그게. 그 건물이 덩치가 좀 큰 편이에요. 금액이. 그러면 건물 하시고 엄마 그 저기 현금 가지고 가라고 그러시면 되겠네. 어차피 사회성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, 동생은. 쉬운 말로 좀 또라이 같은 분이신데 아무튼 심해요. 아무도 못 믿고. 지금부터 법적인 면 뭐 이런 면들 준비해 놓으셔요. 그거 분명히 뜰 겁니다. 그리고 어머니 분명히 떠나실 거니까요. 우리 아들도 안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지금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이모고 조카라고 꼴랑 하나 있는데도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. 아무튼 금년에 아마 60이 되시면서 뭐 큰 또 결혼 생활도 정리를 하셨고 또 이제 마지막 남으신 어머님 떠나시면서 재산으로 인해서 또 형제도 잃으실 겁니다. 왜냐하면 선생님 사주가 굉장히 외로운 팔자예요.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큰 덕은 받으셨지만 이 형제들도 덕이 없기 때문에 남동생도 먼저 떠난 거고요. 하나 있는 여동생도 어떻게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금년까지만 마음고생 좀 하십시오. 우리 아들은 괜찮을까요? 걔는 탄탄해요. 저랑도 괜찮아요. 괜찮습니다. 다행이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잊지 마세요. 어머님 혹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 그렇게 되시면 꼭 어머니 천도제 해드려야 됩니다. 그래야 어머님도 좋은 곳에 가시겠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편안하지. 쉽네요. 그래도 안 좋은 것들이 아마 금년 상반기, 하반기까지 조금 이어지고 나면은 정말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선생님이. 남동생 가고 난 다음에 우리 집이 전부 다 폭삭 주저앉는 상태. 왜냐면 남자들이 기둥이었는데요. 근데 실세는 여자들이었거든요. 근데 그런 남자들이 떠나니까 모든 기운들이 집안이 사라지는 거고 또 남동생이 떠나가면서 대도 다 끊어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장손이었어요, 더군다나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계신 어머님한테 죄를 묻는다면은 공들이지 않고 사신 죄입니다. 우리 엄마도 절 많이 다니셨네. 절에 다니는 게 공들이는 건 아니죠. 그래요? 선생님네 조상님들, 아버님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? 차. 뭐 연한 차씨겠네요. 차씨는 하나니까요. 제가 알기로는 연한 차씨의 조상님들께 많이 공들이고 사셨어야 되는 분이 그걸 안 하신 겁니다. 부처님이 아니라니까요. 예수님도 아니고. 아무튼 동생 간의 그 어머니의 재산 문제 그 야무지게 미리 준비하세요. 그리고 어머님은 분명히 떠나실 거니까 그러다 보면 원하고 원치 않고 분명히 동생하고 대립이 생길 거니까 준비하시고 또 그 일산의 그 아파트 매매는 가격을 좀 인하해야만 매매가 될 겁니다. 그리고 아들 생각해서 아들 인근에다가 작게라도 집 마련해서 아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작년까지 폭풍이 쳤다면은요. 금년에 이제 폭풍이 끝났다고 해가 쨍 뜨는 건 아니잖아요. 이건 보슬비가 살살 오면서 개고 있으니까 상반기까지 좀 마음고생 좀 하시고 나면은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. 이혼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. 좀 가라앉아서. 신기한 사람들이에요. 좋아 죽겠어서 결혼들 하고
또 싫어져가지고 이혼하고. 결혼했었어야 했던데 전 그렇게까지 나빠질 거라고는 생각을 난 그것도 안 해. 사라질 줄 알았어. 복도 많으세요. 결혼도 해보고 이혼도 해보고. 전 둘 다 한 번도 못 해봤는데. 아무튼 이게 네. 늙어감이 좋다는 거 있잖아요. 네. 아마 선생님이 그럴 겁니다. 선생님 힘내세요. 전에 나한테 그러셨거든요. 같은 팔자라고. 선생님과 같은 팔자라고. 그래서 공들이고 사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. 왜? 시켜도 안 할 거니까. 잘 몰라서도 못한. 그러니까 저희 친척들한테 잘하려고만 하고 있어요. 살아있는 분들 놀라신 인간간의 도리는 다 하셔야 되는 건데 조상도 필요합니다. 그리고 또 싫든 좋든 아들이 있잖아요. 또 아들은 성씨가 뭐예요? 그러니까 그쪽도 나몰라 류씨예요. 류씨, 뭐 문화유씨나 뭐 그렇게 되겠죠. 류씨. 그러면 그 아들을 위해서 애 아빠는 너무 믿고 싫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. 아들을 생각하자면 또 유씨네를 존중해야 되는 거고. 근데 가장 큰 거는 정말 먹고 살만한 집안이고 짱짱한 집안의 차씨네. 그리고 어머님은 성씨가 뭐예요? 친정어머니. 엄마가 차씨, 아버지는 아버지 서, 달성서씨. 달성서씨. 그러니까 서씨네, 차씨네 한번 조상님들 일체적으로 다 한번 천도 좀 하세요. 먹고 살만하시고 다 그런 분들이 왜 이렇게 조상님들이 천도가 안 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. 그리고 또 나중에는 유씨 편들도 한번 천도 좀 하시고 그거 정말 필요합니다.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. 엄마가 하는 것만 제가 따라가서 보고. 정말 그게 필요해요. 천도제라는 거는 돌아가신 분들 다 좋은 곳 가시라고 인도해 주는 행위거든요. 그게 꼭 필요합니다. 아무튼 힘내세요.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음에도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전 선생님 자주 뵙고 싶어요. 나중에 진짜. 그러니까요 여기서 서울 가시다가 지금 어차피 경부 타고 가실 것 같으면 개포 양재로 내리셔서 한번 들리시고 또 일산에서 시간이 되면 뵙고요. 알겠습니다. 또 부산에서 또 이렇게 오늘처럼 시간 되면 뵐게요. 선생님 오늘 횡재했네. 난 모르고 그냥 봉투 준비해 갖고 왔는데 뭐, 다음엔 꼭 내가 갖고 갈게요. 됐어요. 한번 봤는데 뭘 또 봐요. 아무튼 지금 나중에 또 한번 뵙고요. 네네. 아무튼 힘내세요. 고맙습니다. 어머니는 준비하세요. 동생 건도 그거 준비하세요. 정말 제가 필요해요. 어떻게 하면은 몇 년 더 살 수 있을까?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. 왜냐면은 뭐 그 효심의 마음은 알겠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계시는 게 어머님 당신도 고통스러워요. 네. 아시겠죠? 아무튼 계시는 동안엔 더 자주 잘 모시고 그래요. 화이팅!